안녕하세요. 승우초 때 유재욱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정치든 경제든 이렇게 예상한 거 하고는 많이 다르게 가는 경향이 있고, 예측을 한다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상식선에서 가야 될 부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죠. 국내 정국이 아직도 안정을 못 잡고 있어요. 헌재가 계속 판결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글쎄요, 뭐 때문에 번뇌를 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의결된 108일째인데요. 108번뇌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는 헌법의 가치를 중심으로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국민의 어떤 정서적인 감정이나 여론이 어느 쪽이 이렇게 집단지성이 모여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또 고려를 하셔야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런 것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다 봤잖아요. 뭐 탄핵 절차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윤 대통령 변호사 측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절차에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고, 행정부에서 망은혁 대법관 하적 임명하라고 그러죠. 전국을 안정시키겠다고 하신 일성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에서 임명을 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무 권한대행, 전 권한대행과 한덕수 지금 현 권한대행이 하질 않고 있죠. 헌법을 어기면서 국민들한테 법질서를 요구하잖아요. 좀 앞뒤가 안 맞죠.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저는 상식적인 판단으로 인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들이 다 이렇게 목격을 했는데, 증인, 온 국민이 증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반하는 어떤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그 이유는 국민의 몫입니다. 국민이 이제 중심이 돼서 국가 정상화를 해야죠. 항상 그래왔고, 역사의 변곡점에서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권력을 쟁취할 때만 있었지, 전국을 수습할 때는, 그리고 전환기적 시점에서는 국민이 있었어요. 4월 18일 이후 다음 날이 4.19 의거 날이죠.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국민이 제2의 4.19 이것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반드시 국가 정상화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저는 윤 정권에 계신 분들이 과연 시대정신에 맞는 분들인가, 지금 나라를 운영할 그런 마인드가 시대정신에 부합한가, 그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시대정신이 지금 뭐냐? 내부적으로 또 해외적으로 나눠질 수는 있어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입니다. 국익을 지켜야 돼요. 국익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안전도 보장이 안 되고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윤 정권 2년 반을 보시면 외교나 국내 정치, 경제, 여러 사회적인 분야에서 국민들을 과연 위했느냐, 또 외교적인 면에서 국익을 중심으로 했느냐,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러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날렸어요. 제가 동영상, 이전 동영상에서 날리고라는 동영상 보내드렸는데 참 많습니다. 제가 다 쓰지 못했어요. 그거 작년 초인가 재작년 연말인가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거거든요. 그 이후로도 얼마나 많이 날렸습니까? 의대 정원, 엑스포 많이 날렸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래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들한테 총을 겨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번뇌를 한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보수다 진보다 이런 이념의 중심으로 윤 정권을 판단하면 안 돼요. 헌법 가치로 판단해야지. 그게 국민이 원하는 겁니다. 시대정신. 그리고 무너진 생태계를 복원해서 국가를 정상화해서 새롭게 대한민국을 재도약해서 다음 세대에게 희망이 있는 그런 나라를 전해주는 거, 그게 시대정신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자산이 버블이 됐던 게 조금씩 꺼지고 있죠. 작년 8월 5일 날 엔키리 청산 관련돼서 아주 급격하게 하루 깊은 폭우로 빠진 날이 있어요. 서킷 브레이크가 일어났죠. 그 다음날 또 빠진 것만큼 회복을 했죠. 너무 많이 팔자가 급등을 하니까 또 서킷 브레이크가 났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요동을 쳤는데, 돌이켜 생각하면 8월 5일이면 미국 대선 9, 10, 11 3개월 전이라고 봐야죠. 민주당, 그러니까 바이든 정권에서 정권 재창출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약세장으로 갖고 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옐런 재무장관이 국채를 많이 발행했잖아요. 특히 단기채 3개월, 2개월, 6개월 이런 단기채 위주로 그때부터 많이 발행을 했어요. 트럼프 정부가 지금 관세로
재정적자 줄이겠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다른 나라한테 세금을 들어올 때 높여서 경쟁력을 상실시키고 자국에 있는 기업이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고, 그렇게 해서 자국의 기업들이 경영 활동이 활발하게 돼서 세금을 많이 내서 재정적자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흐름을 볼 수는 있어요. 완전 고정경제학이죠. 그런데 지금의 경제가 그런 고정경제학, 80년대의 그 경제학으로 해석이 되는 지금 경제냐? 아니거든. 지금은 복잡계 경제학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모여서 하나의 임계점을 만들 때 그 임계점에서의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제학으로 해석을 해야지, 고정형 경제학으로 좀 어렵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관세가 미국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옥시강치하잖아요.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산이 꺼지고 있다는 거죠. 8월 5일 날 자산이 연착륙 하면서 꺼졌어야 되는데, 옐런 재무장관이 MMF까지 손대면서 다 썼지 않습니까? 국가부채 늘려가면서 채권 발행을 많이 했죠. 일본이나 영국이 사주던, 캐나다가 사주던 걸 못 사주던 걸 룩셈부르크, 벨기에 뭐 이런 국가들이 사준 거 아니에요. 지금도 미 국채 사줄 나라가 이렇게 마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한테 국채 좀 사달라고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미국채를 살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다 부채에 시달리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습니다. 재정적자가 작년 2,500조 났죠. 미국이 많이 난 거예요. 2,500조. 거기다가 이제 이자율이 높아가지고 부채 이자가 1,500조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2.5%에서 3%대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10년물 국채를. 외부적으로는 관세로 재정적자, 금리로, 저금리로 부채 이자를 줄이려고 이제 하는 것이고, 러브 전쟁을 종식을 빨리 해서 우크라이나의 개발 우선권을 확보해서 미국의 어떤 경제계를 좀 한 단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가자지구도 그런 맥락이고, 그린란드나 파나마우나 이런 건도 다 그렇다고 봅니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뭐요? 그런 부분들도 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빠지는데요. 미국인들이 러우 전쟁과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해줘요. 지지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반대가 더 높아요. 해외 정책 분야에 대해서. 3대 정책 중에 또 하나가 감원이죠. 연방 공무원 감원. 200만 명인데 20만 명 감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조 달러를, 예산이 7조 달러인데 2조 달러 줄이겠다, 이제 이런 목표로 하는 건데, 머스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국인들이 지지도가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공화당 자체로만은 95%가 트럼프를 지지를 하죠. 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지율은 43%고. 아무튼 8월 5일부터 확인되지 않은 AI 산업에 대한 우려와
엔케리 청산에 대한 우려로 급락했던 주식을 옐런 전 재무장관이 관리를 한 거 아닙니까? 밑에선까지.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1월 10일까지 주식이 상승세를 타고 그 이후로 지금 오른 거 다 토해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된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주식이 빠지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도 안 좋아요. 그리고 파산도 늘고 소비 심리도 위축돼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하반기 경제 성장률도 상당히 안 좋은 거로 예측을 많이 하잖아요. 그 애틀란타 GDP 나우 2.4%에서 마이너스 2.8로 지금 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조금 이렇게 오르는 상황이고, 미국 채권금리는 4.2%대로 3% 이렇게 지금 고선에서 움직이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자산이 좀 많이 버블이 꼈다고 봐야 돼요. 중국은 부동산이 헝다그룹이나 이리그룹인 부동산 회사가 뭐 거의 부도났잖아요. 부도나서 부동산이 많이 꺼졌고, 그래서 중국이 치명타를 받은 거 아니에요. 부동산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많이 배웠다고 봐야죠. 중국이 자본시장,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의 부동산이 첫 경험을 했다고 봐야죠. 수업 년 했다고 봐야 돼요. 중국도 신산업에, 그러니까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민간기업 주도하에 신산업으로 트렌드를 이제 바꾼 거 아닙니까? 일본도 많이 빠졌어요. 440엔 갔다가 주가가 지금 37,000대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7,000엔이 빠졌으니까 15% 빠졌죠. 올랐다가. 우리나라도 부동산이 좀 빠진 상황인데, 본격적으로 빠지는 거는 저는 지금부터 이제 빠지지 않겠느냐. 특히 상업용 부동산, 상가, 그리고 신주 물량. 상가는 이미 시작이 됐고, 신주 물량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기존의 부동산이 이렇게 거품이 빠질 거다. 주식도 여기서 주식이 오를 이유를 한번 꼽아보세요. 한번 1, 2, 3번 올라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AI에 대한 신산업에 대한 인프라가 있습니까? 법령이 제대로 제정이 됐어요? 제도가 구비됐나요? 스타트업이 있어요? 없잖아요. 삼성도 허덕이는데. 신산업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기존에 있는 굴뚝산업, 5대 굴뚝산업이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고,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돼서 내수가 거의 폭망이지 않습니까? 550만 명 중에 145만 명, 그러니까 150만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은 다중채무자예요. 그리고 고위험군에 속해 있어요. 자영업자가. 그분들이 우리가 2.3인 가구라고 생각하는데, 3인 가구 생각하면 500만 명이고, 약 1000만 명이, 국민의 1000만 명이 부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DSR이 40이 넘는 사람이
1000만 명 정도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버는 거에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 데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가구가 아닌 거예요. 자산이 꺼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리고 꺼져야 되고. 근데 연착륙을 해야 된다. 급격하게 빠지면 국가 경제가 붕괴되는 거.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하셔야지. 오세훈 시장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한 다음에 한 달 있다가 다시 강력한 토지거래 허가제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만에 3억, 4억씩 빠지고, 이게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 겁니까? 계약했던 거 다 포기하고 30억이면 3억을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계약금 10%. 그거 포기하잖아요. 왜? 3억 이상 빠질 거니까. 이게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정책을 그렇게 하느냐. 조변석계로. 국민들이 믿겠어요? 지자체나 국가를? 신뢰가 가지 않으면, 정책이 신뢰가 가지 않으면 시장은 외면하는 겁니다. 왜곡되고. 그것을 오로지 국민들이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왜 생각을 안 하죠? 본인의 대권만 생각해서 이렇게 정책을 내놓으시면 안 된다니까. 지금은 자산의 포트폴리오라기보다는 현금 비중을 50% 이상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를 때마다 자산은 좀 팔아야 돼. 그러면서 기회를 보시는 게 유효하지 않나,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기회는 와요. 그 기회가 어떨 때 오느냐. 정말 싸서 살려고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사야 되는데 돈이 없을 때, 그때가 바닥인 겁니다.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주기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은 공매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빠질 때도 수익을 볼 수 있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공매도가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가 됐는데, 일반 투자자나 국가가 위협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율 시장에서 헤지펀드나 사모펀드한테 우리 원화가 위협을 받아서도 안 되고, 공매도로 인해서 우리 주식시장, 자본시장이 위협을 받아서도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잘 주의 깊게 이렇게 봐야 돼요.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겠죠. 공매도가 실시됐기 때문에 우리 일반 투자자와 국가의 자본시장은 잘 주시하면서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국가기관에서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보호를 해야 돼요. 이 유튜브를 하기가 정치나 경제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예측하는 것들이 그렇게 가질 않잖아요. 이렇게 문제만 제기하는 그런 방송을 하긴 좀 어렵잖아요. 어떤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방송을 하려면. 그런데 이 대안을 얘기했을 때 상식적으로 또는 뭐 주식시장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대안을 얘기를 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이런 부분들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한번 동영상 올려드렸는데 그런 부분으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유튜브를 정치 쪽이나 경제 면에서 많은 분들이 매일 이렇게 하시는데 자꾸 이렇게 빗나가잖아요. 혼자 결정이 뭐 이번 주엔 있을 거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제는 18일을 넘기냐 안 넘기느냐 아마 뭐 이런 부분까지 오다 보니까 유튜브 시사 유튜브를 시사교양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정치 경제 뭐 선정적인 것도 올리지만 조심스러운 게 많아요. 그래서 정치는 아무리 헌재나 검찰 카르텔, 법조 카르텔이 국가를 장악을 하려고 해도 마지막에 국민이 그렇게 하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자유의지가, 민주의지가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저는 국민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상화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는 정말 많은 기간 고통의 시간이 따를 겁니다.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한 투자지만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쉬는 것도 투자예요. 그거 배우는데 제가 많은 돈을 냈고 수업료를 10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어려울 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도 버는 거고 가만히 있고 기다리는 것도 투자다. 이거 배우는데 10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아무튼 보수적으로 현금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 부동산, 주식 지금은 참여하실 때가 아니다. 그 시장에서 나오셔야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근로소득에 집중하시는 게 좋다. 현금 비중을 늘리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유튜브 안 하는 동안 인터넷 게임을 좀 해봤어요. 블랙잭하고 바카라. 저도 이제 강원랜드도 많이 가봤습니다. 한 3년을 다녔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 게임도 이제 무료 게임을 제가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많이 모아요. 모아서 승부를 한번 딱 걸어봐요. 그러면 한 4, 5일 모은 걸 한 번에 이렇게 이제 겁니다. 그런 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기질 못하면 허탈하죠. 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블랙잭이나 바카라를 하면 1원, 10원씩 가면 돼요. 그건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제가 이제 10억, 100억 몇 조를 갖고 있다. 그러면 1원, 10원 이렇게는 못 가는 겁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 기본 100억, 1,000억 이렇게 가는 거죠. 몇 조씩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한 방에 또 몰빵을 몇 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뭐 그 현금화되는 돈은 아니고 이제 인터넷상의 가상의 돈이잖아요. 무료로 이제 게임을 받아서 해보니까 똑같아요. 1,000원짜리 가지고 1원, 10원씩 하는 거하고 몇 조를 가지고 100억, 1,000억 하는 거하고 단순히 레벨만 틀리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판에서 놀고 싶어서 게임 머니를 계속 이렇게 모으고 싶어. 밤새도록 하는 겁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사행성이 있잖아요. 투기성이 있고. 많이 배우죠. 그거 하면서. 아, 이거 나 옛날에도 그랬는데 또 아직도 이런 버릇 못 버렸나 보네. 그런 거 배우는 겁니다. 결국은 리그만 틀릴 뿐이지 똑같다는 거죠. 그 주시장에 참여하신 분들 마찬가지. 부동산에 참여하신 분들 마찬가지. 가상으로 한번 해보세요. 게임은 똑같아요. 네. 욕심내지 마시고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다. 기다릴 때. 현금 보유를 늘려가면서 이런 말씀 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기존의 여권 또 윤 정권은 수권 능력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야당은 역풍만 생각하고 너무 재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생각이 바뀌어야 돼. 야당은. 진보 민주 진영이면 진보의 색깔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이 보수 중도 보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니까. 이념을 왜 대표 단독으로 바꿉니까? 그게 대표당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원이 200만이면 민주당원 200만에 당하네요. 근데 어떻게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다 이렇게 해서 이념이 바뀝니까? 그것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진보적이고 진취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진보진영. 보수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보수는 완전히 토양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제가 양비론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민족과 결의라고 하는 중심에서 정말 정치가 왜 한국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려요. 양다리 걸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제 솔직한 제가 처해 있는 솔직한 입장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3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4월이 와요. 누군가 그랬죠.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4월이 잔인한 달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